네,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기지에서 과거에 작전부장이라는 비행 지휘관을 하면서 실제로 비행을 여러 번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 비행장에 있는 우리 조종사들 또 성남 비행장으로 가는 조종사들이 어떤 불안전한 요소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담을 가지고 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이 의사결정을 한 분들이야 곧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비행장에 있는 조종사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와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의 직접 피해자는 조종사들이 됩니다. 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제2롯데월드가 비행안전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조진수 교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 잠재 요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는 법과 규정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고 잠재 요소들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2롯데월드는 555m입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는 우리 항공기 고도는 279m입니다. 항공기 고도보다 훨씬 높죠. 성남 활주로에서 6km 떨어져 있고 활주로 연장선상에서 195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용항공기지법으로는 비행안전구역 외곽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미국 공군항공법이나 일본의 항공법에는 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점은 정밀접근 항로에서는 781m가 이격이 되어 있으나 비정밀접근 ASR이라고 하는 것에는 안전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는 그 건물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옆으로 다니는 조종사들은 반드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적인 불안정을 받게 되어 있죠. 특히 구름 속이나 야간에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기만 보면서 활주로를 찾아 내려오는 조종사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한테 그 옆에 크게 서 있는 그런 건물들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비행장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기지에 있는 조종사들, 또 VIP들이 많이 오시는데 외국의 귀빈들을 모시고 오는 조종사들한테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 물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쓸려가게 돼 있어요. 비행기가 선회를 하거나 똑바로 갈 때도 기차나 자동차처럼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항상 이 기수가 틀려서 이 풍상 쪽으로 이렇게 개걸음을 합니다. 크래빙이라고 하는데 항상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계기병으로 접근하는 조종사들은 속도, 고도, 방향 이것들을 계속 세밀하게 조종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또 관제사와 통화도 해야 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지해야 될 고도와 또 선회돼야 할 지점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사가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항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로를 벗어나는 항공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대략 속도가 360km라고 생각을 하면 시속 1분 만에 6km를 갑니다. 6km 밖에 있는 건물에 도달하는 시간은 1분입니다. 롯데가 지어지면 781m인데 그 10초도 안 걸립니다.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수직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직 분리를 하지 않으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이상 자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버티고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조 교수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버티고에 들어가면은 조종사는 비행기를 수평으로 만들고 작은 상승각으로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큰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종사들이 버티고에서 회복하는 조작을 방해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기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이 버티고에 자주 들어갑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사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많은 부분이 조종사들이 버티고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단 성남기지는 작전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시에는 전력이 전개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개한 전력이 대량 발진을 하게 되면은 일단 떠가지고 좌우로 산계해서 상승을 합니다. 이것은 전술기동입니다. 자체 보호도 되고 임무지역에 빨리 진입하기 위한 그런 전술기동인데 앞에 큰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항공기의 전술기동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군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203m 이하로 지어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555m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런 그 비정밀 접근 절차를 위반할 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이 그 비행안전 관리를 하는데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엔가 있으면은 누군가 찾아가서 사고를 낸다. 이 머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공군이 오랫동안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비행지휘관의 책무입니다. 인위적으로 비행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 잠재 요소를 만드는 것은 조종사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비행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 지휘관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 무형 비행안전 장애 요소를 모두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공군이 이 반대를 해온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롯데월드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겁니다. 옆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구름 껴서 안 보이면은 보이진 않고 소리만 들리니까 더 불안할 겁니다. 어느 때는 상당히 가까워 올 수도 있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충돌할 가능성도 느끼고 저거 비행장 빨리 옮겨라. 항로 변경시켜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어준 롯데월드가 공군 비행장 나가라 그러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저는 롯데월드가 앞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건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랑스러운 건물이 여러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